오늘은 일본 구매대행에서 월 1억 매출을 달성하셔서 모시게 됐는데요. 오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오인걸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닌자TV의 닌자박스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오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98년생 오라인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매대행을 하신 지가 2년 정도 됐다고 네. 들었는데 네. 구매대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별다른 계기는 없고 저는 원래 평범한 네네.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뭘 할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네. 거기서 무자본 창업이라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많이 꽂혀가지고 네네.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휴학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지금 어느덧 보니까 지금은 휴학이 아니라 자퇴를 한 상황입니다. 구매대행 때문에 매출이 좀 잘 나오셔서 휴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왔고 네네. 이 성격 자체가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 본인 일 하는 게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사업으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구매대행부터 네네,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중국 구매대행을 먼저 접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아무래도 온라인 사업이 많이 붐이 좀 일어났었고 네네. 그리고 중국 구매대행이 워낙에 붐이 딱 일어나는 시점이어서 그리고 보다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단가도 좀 낮고 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매대행 형식이 아니라 브랜드 병행 수입권으로 지금 받고 계시죠? 브랜드 병행 수입도 하고 있는데 네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구매대행이 조금 더 주력입니다. 네. 혹시 중국 구매대행 하면서 힘드신 점은 없었었나요? 아마도 중국 구매대행만의 특성인 파손이랑 좀 반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배로 오기도 하고 또 노브랜드 제품이고 또 네네. 중국이 워낙에 인식적으로 조금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반품이나 이제 교환 같은 로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구매대행을 몇 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일본 구매대행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제가 22년도 이제 3월쯤에 이제 첫 사업을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도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는 있는데 네네. 뭔가 확장을 하거나 그러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네네. 일본 구매대행은 23년도 9월쯤에 약 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구매대행에서 실질적으로 1억 매출을 내신 게 1년밖에 안 되셨던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금 하시는 유통사업자 분들 중에서 네. 가장 매출 대비해서 속도가 정말 많이 빠르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혹시 일본 구매대행에 대해서 네. 내가 가장 매출을 빨리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중국 구매대행이든 일본 구매대행이든 미국 구매대행이든 네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네네. 사실 좀 다이소 형식으로 거의 네네.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하고 있고 네네. 다만 이제 패션이나 식품 이쪽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좀 관심이 없기도 하고 이제 재고 품절 이런 것 때문에 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패션은 좀 경쟁이 강하다 보니까 마진도 잘 안 남거든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일본 아마존 재팬에서 네. 주문을 하는데 이제 여러 제품을 한 박스에 다 보낸 거예요. 네네. 아마존 프라임에서. 네네. 식품 같은 게 이제 터져서 오면 다른 상품들을 다 오염을 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상품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식품 같은 경우는 이 유통기한이나 품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푸딩 제품이 있는데 네. 이것을 한국 고객한테 보냉백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네네. 그냥 보내서 품질이나 유통기한 상하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좀 많아서 저는 이런 패션이나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카테고리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네네. 일본 구매대행 하시면서 네. 그래도 첫 상품 팔렸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많이 팔렸던 거요? 네네. 네네. 혹시 어떤 상품이었을까요? 일단은 소형전자가 음. 조금 많이 팔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요즘 우리나라가 테니스가 되게 붐이거든요. 그렇죠.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리듬 체조 수요도 적지만 공급이 적은 이런 스포츠 용품을 좀 많이 공략을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소형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TV나 뭐 냉장고 이런 대형 가전은 만드는데 되게 소형 가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소형 가전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많아서 네네. 예를 들어 조지루시, 뭐 소니 네네. 이런 브랜드가 많아서 소형전자가 잘 팔렸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대표님한테 특이했던 점이 네. 지금 당근 쪽에서도 플랫폼을 입점을 해가지고 파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메기 떡을 오메기 떡입니다. 오메기 떡을 네. 파시고 계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제주도에서 유통을 하시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에서 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근을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이 정도 됐는데 네.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일본 구매 대행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이트에서 중고 제품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원가가 30만 원인 새 제품인데 30만 원이면 저는 뭐 한국에서 40만 원 이 정도로 판매를 할 텐데 이게 중고 제품이 뭐 5, 6만 원이 있는 거예요. 당근으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바로 제가 당근에 대해서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우리는 당근에 대해서 당근 중고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당근으로 돈 버는 방법이 당근 비즈니스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당근을 통해서 뭐 판매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소식 글을 올리면서 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고 이거를 피드 광고를 돌려가지고 당근을 평소에 이렇게 내리면서 보는 사람들한테 중간중간에 떠가지고 보는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제 보통 판매되는 게 현재는 식품 쪽이 많더라고요. 이제 오메기 떡이랑 그 당시에 제가 8월, 9월 이때 시작을 해서 청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바로 제주도를 내려갔었어요. 비행기표도 없어서 네네. 완도까지 운전을 하고 완도에서 배를 타고 새벽에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제주도를 가가지고 네. 이제 청귤 사장님들, 이제 농장들이랑 오메기 떡 사장님들 네. 여러분 만나가지고 어떻게 위탁가를 잘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려가셔서 뭐 협상이라든지 힘든 점은 없었나요? 무계획으로 가서 네. 이제 직원 한 분이랑 같이 갔는데 네. 그 직원한테 너무 미안했고 날씨가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약간 육체적인 힘듦 그리고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사람 만나거나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위탁가를 네. 협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마인드는 위탁가를 많이 깎자 뭐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실제로 판매를 해보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아 이게 목표 위탁가를 정해놓고 갔었어야 됐구나. 많이 사실 깎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시작에 의미를 뒀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10월, 11월 정도에 그 당근으로 식품 3개를 더 출시를 할 예정인데 똑같이 제주도인가요? 나 제주도 아닙니다. 아. 굳이 제주도가 아니라 식품인데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런 가격 측면에서 좀 배운 게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한번 출시해 볼 생각입니다. 보통 지금 오메기 떡 같은 경우에는 팔면은 네. 위탁가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남나요?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고 느낀 점은 적어도 판매가 마진이 30%에서 40%는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오메기는 그래서 광고비를 좀 제외하면 한 20%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유통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구매 대행을 사람들이 접근할 때 되게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럼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매 대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항상 생각을 해봤던 점인데 구매 대행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네. 저 엄밀히 말하면 소자본 창업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리스크가 매우 적다는 점. 이 두 점인데요. 이 두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이제 건바이 건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일단 리스크가 거의 적다는 점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에서 발생하는 뭐 1%, 2%의 반품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리스크가 매우 적다는 점이 구매 대행의 최고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구매 대행이 무자본 창업이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할 때 신용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 뭐 기본적인 컴퓨터 장비 가능하다면 이제 뭐 소형 사무실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무자본 창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자본 창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매 대행의 최고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되게 방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에서 나가는 방향이. 네네. 그럼 가장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만의 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프라인 사업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일단 가장 꿈이에요. 지금 먼저 온라인에서는 육아용품으로 브랜드를 하나 런칭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목표는 이제 이 온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자동화를 시켜놓고 네. 저는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해서 저만의 요식업이나 술집을 브랜드 런칭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저희가 현재 저 포함해서 5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직원들이 공교롭게 나이도 다 비슷하고 네네. 직원 관계보다는 친구 관계가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는 애로도 있지만은 네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퇴근 후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직원을 두지 말고 외주로 맡기면서 하자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특이하시게 이제 직원을 직접 사무실에 두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네.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람이었던 게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진짜 약간 조직을 구성하는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게는 직원이 8명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저의 능력 부족이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뭐 직원들끼리의 불화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최근까지는 4인 기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게 3달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 투자가 없다 보니까 이 직원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약 6월 달쯤에는 올해까지는 절대 확장이나 직원 채용 없이 추가 채용 없이 진행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약 3달 정도가 지속이 되니까 다시 그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자꾸 또 불타올라서 결국에는 이번에 또 1명을 채용을 해서 내일부터 첫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확장 욕심 그리고 진짜 회사다운 회사 조직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희망을 해서 좀 사람들 많이 뽑고 같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꿈이 넓으셔서 지금 네. 직원들을 어떻게든 채용을 하신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하루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간으로 돈을 사는 것이 아닌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여 외주를 맡기곤 합니다. 이에 저는 시간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회사에 자본이 쌓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나보다 마케팅 능력이 더 뛰어난 마케팅 직원을, 나보다 디자인 능력이 뛰어난 디자인 직원을 뽑아 나 자신의 시간을 아껴야 하고 거기에 내가 직접 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회사에 자본이 없으며 우리 시간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시간을 아껴줄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최소 직원 1명의 인건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매크로입니다. 여러분 매크로를 들어보셨나요? 매크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컴퓨터, 휴대폰 등으로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마트 스토어가 약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이 이유 중 하나로 SEO 최적화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SEO 최적화는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마켓에서 중요하며 즉 상품 등록 시 마켓이 원하는 대로 꼼꼼히 규칙대로 잘 올렸느냐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마켓 입장에서는 SEO 최적화가 잘 된 상품을 더 상위 노출시켜 주겠죠. 스마트 스토어 상품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카테고리부터 상품명, 판매가, 그리고 옵션 있고요. 이미지 있고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있고 검색 설정,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품 등록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동으로 상품 하나하나 일일이 올리지 않은 이상, 즉 반자동 및 대량 방식 이용 시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만 보더라도 동영상 그리고 동영상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스마트 에디션도 안 돼 있으며 그리고 뭐 검색 설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제목, 스마트 에디션 등 이것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입력 시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상품을 올린 후 다시 마켓에 들어와 상품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시 수정해 준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상품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포기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보다 더 많은 상품을 올리기 위해 반자동 방식을 사용한 건데 말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단 1분의 시간도 사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모두 수정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사항은 동영상 제목, 스마트 에디션 변환입니다. 자, 그럼 매크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크로는 G 매크로입니다. 네, 처음에 동영상을 넣는 모습입니다. 네, 동영상을 첨부하고요. 참고로 이 동영상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간 동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 스마트 에디션 변환을 진행하죠. 참고로 스마트 에디션 변환은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제목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저장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상품으로 매크로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매크로 어떠신가요?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SEO 최적화의 동영상 제목, 스마트 에디션 변환만 보여드렸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SEO 최적화만 따져보더라도 제조일자, 검색 설정 등 매크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굳이 스마트 스토어 SEO 최적화가 아니더라도 매크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없이 많은데요. 특히 구매 대행의 경우 다소 단순 반복적이고 노동 베이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크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경우 소싱, 업로드, 주문 처리, CS 등 구매 대행 전 업무에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각자 업무에 어떻게 매크로를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변화하는 이 시점에 AI를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약 한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AI는 너무나도 유명한 챗 GPT인데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AI를 많은 업무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AI를 통해 상품명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다들 아시는 챗 GPT 메인 화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챗 GPT를 활용하실 텐데 오른쪽 보시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내 GPT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품명 및 가격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름과 설명을 적고 지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침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명, 가격을 만드는 본인들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AI한테 직접 주입해 놓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의 아마존 재팬, 라쿠텐 등에 있는 상품을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상품명을 한국어 상품명으로 만들어야 해. 또한 현지 제품 원가와 무게를 고려하여 한국에 판매할 가격도 정해야 해. 이렇게 AI한테 일일이 알려주는 겁니다. 상품명부터 알려줄게. 우선 이건 제가 만든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개인마다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브랜드명을 상품명 맨 앞에 써주고 모델 번호를 뭐 상품명 맨 뒤에 써줘. 예를 들어 특수문자는 사용하면 안 돼. 다만 예외적으로 모델 번호에는 특수문자를 사용 가능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50자 이하로 작성하면 되고 간결하게 핵심 단어만 포함해서 만들어줘. 이제 가격에 대한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마다 각자 개인의 가격을 정하는 수식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입력을 해주고 이게 수식이야. 예를 들어 원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침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여기 지식 부분의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품명 및 가격 챗 GPT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로 돌아와서 상품명 및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침을 잘 받는지 GPT한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가 이렇게 지침을 잘 확인했고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실험으로 상품명과 가격을 이제 AI를 통해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엑셀을 준비해 왔습니다. GPT한테 그래 고마워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품명 하나를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GPT가 이 지침에 맞는 상품명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상품명의 결과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제 본인마다 개인 상품명을 만드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으로 입력해 주시면 그 정책에 맞게 GPT가 상품명을 만들어 주며 점점 더 GPT한테는 이 데이터가 쌓여서 점점 더 나중엔 더 날카로운 상품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상품명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침대로 브랜드명을 맨 앞에 쓴 모습이고요. 모델 번호를 맨 뒤에 쓴 모습입니다. 가격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N화와 킬로그램을 무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N 1kg 이하 이렇게 하면 GPT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제품의 한국 판매 가격은 78,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도 계산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품명과 가격을 이렇게 일일이 대화를 통해서 GPT한테 입력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엑셀로 대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엑셀을 GPT한테 주면 GPT가 한 번에 결과값을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돌려줘. 이런 식으로 GPT한테 말을 하고요. 엑셀 파일을 GPT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기 ER과 FR을 보시면 이렇게 한국 상품명과 가격 이렇게 전부 GPT가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의 시간을 아껴줄 매크로와 AI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본인만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